지식과 관점의 깊이를 탐구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거대한 물류 창고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만 개의 상자가 오차없이 컨테이너에서 내려지고 정해진 팔레트에 정확한 높이로 탁탁 쌓입니다. 네,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곧바로 다음 트럭에 실려 나가는 정말 압도적인 광경이죠. 그렇죠.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그 기계 속에서 숨쉬고 판단하는 사람일까요? 참 매력적이면서도 현장의 본질을 꿰뚫는 치열한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나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게차 동선에 매료되잖아요. 네, 눈에 확 띄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 기계적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변수를 통제하고 미세한 균형을 잡는 건 결국 매뉴얼에 없는 무언가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전적으로 현장 실무와 중장비 교육을 병행하시는 그 김 선생의 2026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의 블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아주 생생한 현장 철학이 담긴 기록이들이죠. 네, 제 입장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현장의 혁신과 성장은 개인의 역량을 완벽히 통제하고 담아내는 견고한 시스템과 표준화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차가운 시스템이라도 그걸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건 결국 작업자 개인의 실천적 지식 그리고 내면적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메타노이아가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하지만 저는 시스템이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압도하는지 김 선생의 5월 6일 기록을 통해 명확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이소 납품 팔레트 적재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엄격한 다이소 납품 규격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물류지원부에서는 다이소로 들어가는 제품을 철저하게 카톤, 그러니까 무조건 박스 단위로만 입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1100mm 표준 팔레트 위에 4분할, 6분할, 8분할로 적재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죠. 네, 아주 깐깐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전체 높이가 160cm를 절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숨막힐 듯한 통제가 필요할까요?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출고해버리는 크로스도킹 시스템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그 교차 도킹이 성공하려면 물리적 규격의 통일이 절대적이거든요. 여기서 만약 어떤 작업자가 본인의 열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켰다고 가정해보죠. 트럭에 짐을 더 싣겠다며 효율성을 발휘해서 180cm 높이로 쌓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규격을 어겼으니 다음 단계에서 스캔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지게차가 들어 올릴 때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파손 확률이 급증하고요. 간신히 트럭에 실어도 적재함 높이에 걸리거나 나중에 자동화 물류센터 스캐너가 아예 거부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막혀버리는군요. 네, 작업자 한 사람의 그 창의적인 임기응변이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물류의 혈관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1100mm와 160cm라는 차갑고 구조화된 규칙만이 혼란을 막고 효율을 창출하는 절대적인 기반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160cm라는 규격이 크로스 도킹을 유지하는 뼈대라는 점은 저도 100번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그 뼈대만으로는 현장이 절대 굴러가지 않습니다. 뼈대가 없으면 아예 서 있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 선생의 5월 9일 기록에 등장하는 전동 지게차 충전기 사례를 보면 그 완벽하다는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맹점에 빠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크로스토킹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지게차가 멈추면 전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충전기의 정지, 자동, 균등 모드의 차이에 대한 그 기록이군요. 네, 맞습니다. 작업자가 만약 매뉴얼이라는 표면적인 시스템에만 순응한다면 퇴근할 때 그냥 자동, 즉 오토 버튼만 누를 겁니다. 가장 시스템적인 선택이잖아요. 기계가 알아서 충전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 오토 모드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배터리 셀 중에서 하나라도 전압이 빠르게 차오르면 나머지 셀들은 통통 비어 있는데도 시스템이 그냥 충전 완료로 인식하고 전력을 툭 끊어버립니다. 그건 시스템의 자동 축적 방식이 가진 기술적인 맹점이긴 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불균형이 심해져서 지게차가 한창 바쁜 현장 한가운데서 픽 멈춰버려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주기적으로 이퀄, 즉 균등 충전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꽉 채워주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매뉴얼에 그런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매뉴얼이 오늘이 바로 그 이퀄 버튼을 누를 타이밍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작업자가 지게차 엑셀을 밟으면서 미세하게 출력이 떨어진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오늘은 O2가 아니라 이퀄로 밤새 충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작업자의 감각이라는 거군요. 네. 규격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작업자의 피부에 닿아 있는 경험과 실천적 이해도에서 나오는 거죠. 거대한 물류를 결국 살려내는 건 이런 사람의 직관입니다. 지게차 배터리 불균형이라는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짚어주신 건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 논리에는 선뜻 동의가 안 되네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말씀해 보시죠. 김 선생이 그런 현장의 변수나 예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직관이 빈틈을 메우는 것 같지만 김 선생은 절대 개인의 임기응변에 기대지 않거든요. 5월 7일 기록을 보시죠. 피터센계의 학습하는 조직을 인용했던 그 대목인가요? 정확합니다. 창고 현장에서는 파손품 박스, 낱개 판매 같은 예외 상황이 매일 터지잖아요. 이때 김 선생이 작업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놔둡니까? 아닙니다. 시스템 사고의 원리를 도입하죠. 시스템 사고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파손품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 알아서 치우겠지 하는 대신에 이카운트 ERP 시스템에 불용 재고로 입력하게 만들고 재포장 구적이라는 새로운 공간적 시스템을 거치게 딱 구조화를 시켜버립니다. 예외 상황마저도 새로운 프로세스 안으로 싹 밀어넣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손품을 판매 가능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명확한 루트를 만든 거죠. 개인의 직관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재포장 구역 같은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정립 안 되면 그냥 운 좋게 해결된 일회성 해프닝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웅적인 대처보다 시스템화가 진짜 혁신이라는 주장이시군요. 네, 매뉴얼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톱니바퀴로 편입시키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거든요. 시스템 사고, ERP 도입 다 좋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이 피터센계를 인용하며 진짜 강조한 건 ERP라는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면 뭐죠? 그 도구를 주기 전에 작업자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폭발적인 변화,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과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죠. 메타노이아요? 물류창고라는 그 냉혹한 물리적 현장에서 작업자의 마음가짐이 ERP 데이터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확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ERP나 160cm 규격을 아주 매끄럽게 잘 포장된 고속도로라고 해봅시다. 네, 훌륭한 고속도로죠. 그런데 현장에는 반드시 포토리 파입니다. 갑작스러운 대량 반품이나 날씨로 인한 지연 같은 거요. 이때 고속도로 자체가 스스로 모양을 바꿔서 포토를 메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아니요. 그 충격을 즉각 흡수하고 화물을 지켜내는 건 트럭에 달린 서스펜션입니다. 이 서스펜션이 바로 작업자의 메타노이아라는 거예요. 파손 재고 처리하는 재포장 구역이 생겼다고 치죠. 시스템이 마련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작업자가 속으로 귀찮은 잡모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파손품은 구석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작업자는 그 찢어진 박스를 내가 메워야 할 프로세스의 빈틈으로 인식하거든요. 인식의 전환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거군요. 네.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미래의 비전 사이의 긴장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재포장 구역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죽은 매뉴얼이에요. 고속도로와 서스펜션 비유는 아주 날카롭고 좋습니다. 태도의 중요성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애초에 포토홀이 생기는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잖아요. 아, 원천 차단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서스펜션이 무리하게 작동할 일 자체를 통제하는 게 진짜 관리입니다. 이쯤에서 5월 9일 기록에 나온 교육의 목적을 보면 제 주장이 더 확실해지는데요. 김 선생님이 중장비 교육생들을 가르치실 때 역할 말이죠. 네, 김 선생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근로 현장에서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아주 건조하게 정의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글쎄요, 지식의 전달? 작업자가 이퀄 버튼 기능이나 ELP 입력을 몰라서 서스펜션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표준화된 지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즉, 학습자를 거대한 시스템의 오차없는 톱니바퀴로 완벽하게 깎아내는 과정이 교육이라는 거죠. 와, 정말 차갑게 해석하시네요. 김 선생님이 정말로 사람을 기계 부품 같은 톱니바퀴로 만들려 했다면요. 그냥 예전처럼 PPT 띄워놓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치하셨겠죠. 하지만 PPT를 과감하게 버리셨죠? 맞습니다. 일방적 전달을 버리고 교육생들과의 라포, 즉 정서적 교감에 엄청나게 집중하거든요. 톱니바퀴를 깎는데 라포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건 라포 형성이 수업처 함유도를 확 높여주는 아주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단순한 윤활유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앞으로 하게 될 수업은 교육생의 현장 경험인 수업의 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현장의 경험을 끌어낸다는 거군요. 네. 시스템이 정답이라면 과거 경험은 무시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현장에는 매뉴얼에 없는 포트홀이 너무 많으니까 소통을 통해 각자의 실천적 지식을 끌어내는 겁니다. 정해진 시스템을 뇌에 다운로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주체적인 문제 해결자를 기르는 과정인 거죠. 라포를 통해 주체적 경험을 끌어낸다는 통찰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다채로운 현장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무엇을 매개로 소통이 되죠? 바로 김 선생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소형 건설기계 교육 교재입니다. 교재를 쓰시긴 하죠. 아무리 다양한 경험이 나와도 결국 표준화된 커리큘럼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정제되는 겁니다. 솔직히 작업자들끼리 라포 끈끈하다고 트럭에 짐을 더 빨리 싣는 건 아니잖아요. 짐을 빨리 싣게 하는 건 1100mm 규격과 표준화된 교재의 힘이죠. 규격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사실 그게 만약 어떤 교육생의 경험이 160cm 높이 제한이라는 그 핵심 시스템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면 그건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노이즈에 불과한 겁니다. 노이즈로 들릴 수 있다는 그 우려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조직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조직의 생존이 갈린다고 봅니다. 진짜 혁신은 매뉴얼에 누르려는 그 노이즈에서 시작되거든요. 노이즈가 어떻게 혁신을 만듭니까? 규정 위반일 뿐이죠. 만약에 현장 경험이 꽉 찬 작업자가 아니 왜 꼭 160cm입니까? 최근 도입된 신형 트럭 서스펜션 생각하면 155cm까지 쌓아도 절대 안 무너집니다. 라고 노이즈를 낸다고 쳐보죠. 시스템만 고집하면 당연히 묵살하겠죠. 맞아요. 하지만 메타노이아를 겪은 작업자의 지식이 수용되는 조직은 다릅니다. 이 노이즈를 검증해서 마침내 165cm라는 새로운 진화를 이뤄내거든요. 결국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작업자의 질문이 낡은 시스템을 밀어붙이고 진화시키는 겁니다. 두 관점이 정말 팽팽하게 부딪히네요. 이제 오늘 이 치열했던 논의를 슬슬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참 빨리 가네요. 저는 오늘 김 선생의 5월 6일 1100mm 팔레트 표준, 그리고 5월 7일 시스템 사고 기록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산업 현장이 붕괴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성과를 내는 진짜 동력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구조적 틀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임기응변은 땜질일 뿐이라는 입장이셨죠? 그렇죠. 애초에 카오스를 차단하고 압도적인 흐름을 만드는 건 철저하게 규격화된 시스템의 힘입니다. 반면 저는 5월 9일 지게차 이퀄 충전 버튼 사례와 메타노이아 개념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포장된 고속도로라도 포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요? 서스펜션의 역할을 강조하셨죠. 네, 매뉴얼이라는 차가운 뼈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시스템의 맹점을 꿰뚫어보며 진화시키는 건 결국 규격 밖에서 성찰하는 개인의 실천적 지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맞닿아 있는 접점도 분명히 찾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160cm의 규격 같은 통제가 없다면 현장은 즉시 무질서의 늪에 빠지겠죠.
시스템은 효율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제 조건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게차 상태를 몸으로 읽고 이콜 버튼을 꾹 누르는 작업자의 판단력, 즉 서스펜션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도 금세 멈춰버린다는 점 역시 분명해졌죠. 견고한 틀과 인간의 유연한 직관은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처음 우리가 상상했던 창고 풍경으로 돌아가 보죠. 수만 개의 상자가 철저하게 규격을 지키며 오차 없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는 압도적인 질서. 그리고 그 질서의 이면에서 묵묵히 이콜 버튼을 누르고 파손품을 치우는 어느 작업자의 땀방울과 빛나는 통찰. 김 선생의 기록은 이 거대한 구조와 개인의 실천이 어떻게 조우하는지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교한 시스템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메타노이아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 답은 내일 출근하실 여러분의 현장에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